이번 영상에서는 그 나비야 전체적인 것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영상에서는 이제 1단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단계까지 각 단계별 하나씩 어떤 그런 기타 반주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. 뭐 이게 영상은 5개로 나눠져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몇 가지는 안 되거든요. 하지만 이 몇 가지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답답할 정도로 이 과정을 5개로 세분하게 나눠놨습니다. 뭐 나비야 워낙 유명한 곡이고 어떻게 보면 뭐 저렇게 쉬운 곡은 그쪽을 누가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그 안에는 그 여러 가지 그 기타 반주에서 특히 이제 뭐 많이들 하고 싶어하는 그 전주 간주 부분을 이제 핑거링으로 하는 데 필요한 그 요소들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나비야라고 하는 이제 곡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인사를 드렸고요. 그거를 그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첫 영상에서 이제 멜로디 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전주 간주에서는 일단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멜로디거든요. 근데 멜로디만 치면은 너무 단조로우니까 여기에 이제 뭔가 어떤 그런 반주라든가 어떤 그런 꾸밈을 더 이제 넣고 싶어 하죠. 근데 이런 꾸밈을 넣으려고 하려고 하면 멜로디는 멜로디대로 인식을 하고, 그 다음에 반주는 반주대로 인식을 하고, 그 다음에 코드 진행에 따라서 야 코드가 바뀌었어요. 이렇게 새로운 박자가 시작할 거야 하는 이런 베이스 라인, 근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가 각각 그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머릿속에서는 각각가 별개로 다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. 저는 그 연주 악보를 지금 게시를 안 하고 있거든요. 왜냐면 연주 악보를 보고 이제 그 기타를 치게 되면 끝까지 그 연주 악보가 없으면 그 연주를 못 하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오선 악보만 보고 그 오선 악보를 가지고 멜로디 라인을 잡고 그 다음에 코드 진행이 어떻게 되니까 베이스가 어떻게 빠져야 되고 그리고 베이스는 언제 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중간중간에 반주를 또 집어넣어줘야 되잖아요. 그런 것들을 아주 쉬운 단계부터 하나씩 차곡차곡 하다 보면 그 제 영상이 뭐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그 어려운 그런 곡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긴 될 거예요. 하지만 그런 것들을 나중에도 계속 그 연주 악보는 없이 오선 악보만 가지고 할 거거든요. 그러면 그때 오선 악보만 보고 그 오선 악보를 가지고 그 전주라든가 간주라든가 그런 그 연주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게 될 때 그 이전에 그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런 뭐 멜로디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반주라든가 아니면 코드 진행 그런 것들이 동시에 머리에 들어오는 그런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를 혼자서 알아서 그 악보만 보고 한다는 정말 힘든 일이 되죠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구시고 그 5개 단계를 세분화 시켜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짜증이 난다 싶을 정도로 좀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. 그 지난 영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. 첫 번째 영상에서 이제 멜로디만 치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런데 이제 제가 굳이 1번하고 4번 손가락만 이용을 해서 이제 멜로디를 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나머지 이 두 손가락은 그 베이스를 치거나 아니면 반주 라인을 잡을 때 들어갈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일반적인 그 운지 방법에 의해서 1번, 3번 손가락을 같이 쓰게 된다고 하면 반주 라인이 들어갈 때 다시 또 그 새끼손가락을 쓰는 그 4번 손가락을 쓰는 그 연습을 다시 또 해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1번, 4번으로 연습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는 반주는 무조건 솔 맞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모든 노래가 다 전부 다 반주를 솔 맞추는 건 아니겠죠. 그런데 나비에서는 C 코드, G 코드 이 두 가지만 쓰고 있는데 C 코드, G 코드만 쓰고 있죠. 근데 이게 공통적으로 3번줄 개방형 소리 다 똑같이 코드 음에 들어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반주를 최대한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3번줄 개방형을 계속 치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거죠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드디어 이제 근음이 들어가게 되면 정말로 이제 그 전에 뭐
좀 이상해 보이지만 여기 똑같은 영상인데 그 반주법인데 근음 하나 들어가게 되면 베이스 라인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뭔가 정말 이제 그 누가 봐도 연주처럼 들리기 시작을 하죠. 그래서 이 기타 반주를 할 때는 이 근음 베이스 라인을 잡아가는 게 정말 아주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 나중에 뭐 기타 그 연주곡으로 편곡에 관한 부분도 이제 나중에 따로 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그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런 편곡 과정에 거의 한 3, 40%가 이 근음을 짚는 베이스 라인을 어떻게 짚어가느냐가 거의 뭐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뭐 과언은 아닙니다. 그래서 그 베이스 라인을 계속 확실하게 코드가 바뀔 때마다 그리고 또 리듬에 따라서 박자세 어느 박자에 그 근음 베이스 라인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제가 세 번째 영상에서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그 네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그 두 박자 반주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전주 간주 만들기 또 특히 뭐 통기타 뭐로 이제 핑거링 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이 보면 다 박자 쪼개기거든요. 그러니까 박자를 쪼개서 멜로디가 너무 빨리 나가면 뭐 멜로디가 너무 빠른데 그 중간에 그 반주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별로 없겠죠. 그러니까 이제 거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반주라고 하는 것은 멜로디 라인 중간중간에 꾸밈을 넣어주는 게 이제 반주가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두 박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이제 한 박자에서는 이제 8분표를 놀아서 계속 3번줄로 반주를 쳐줬는데 그러면 나비야 그럴 때 두 박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 두 박자 라인은 별도로 제가 따로 이제 세 번째 영상에서 그래서 소개를 드린 거죠. 그래서 도솔 미솔 도솔 미솔 이 그 통기타 반주에서 특히 이제 핑거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엄지손가락이거든요.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 거의 대부분 베이스를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항상 같은 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줄 건너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세 줄을 건너뛰어야 될 때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엄지손가락이 1번 줄까지 올라갈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. 뭐 아주 드문 경우지만은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을 그 잘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같은 줄에서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G코드를 통해서 한 줄 건너뛰는 거 이거를 이제 같이 연습을 한다, 훈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말씀드린 1, 2, 3, 4번 영상을 다 합하면 최종적으로 그런데 다 연습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각각 하는 거는 쉬운데 합하기는 또 이게 그 여러 가지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걸 별도의 이제 5번째 그 단계로 나눠서 그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. 그래서 그래서 그 첫 번째 줄 네 마디만 그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줄은 다 어차피 그 첫 번째 줄에 네 마디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네 마디만 확실하게 연주를 할 수 있으면 나머지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는 사실 그대로 계속 반복이니까요.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그래서 나비야, 그다음에 이리 나비가 날아가면 사실 다 끝나는 건데 이 나비가 날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.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그 연습하는 걸 보면 이 요 첫 번째 그 네 마디가 제일 힘들어 하시거든요. 그래서 이게 너무 쉬운 곡이니까 뭐 대충 하시면 그 다음 곡들도 제가 지금 영상 몇 개 안 올렸지만 계속적으로 올라갈 텐데 그 이전에 했던 게 조금씩 늘려가는 거거든요. 이게 계속 돌아서 이제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곡을 계속 따라 하시다 보면 이게 정말 저렇게 어려운 곡도 내가 쓸 수가 있나 하는 그런 곡들도 충분히 연주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쉬운 과정이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곡차곡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